감명 깊은 이야기. 부서진 찻잔. 옛날 코칸트 지방을 어느 남폭한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 임금님은 눈부신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찻잔 하나를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 까닭은 이 찻잔에는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세밀한 무늬가 그려져 있어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기 때문이다. 이 찻잔은 1000년도 전에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 도공은 자기의 비수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죽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로는 이런 훌륭한 찻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만큼 이 찻잔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로서 궁전의 황금의 대 위에 귀중한 물건으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신하 한 사람이 뿔피리를 너무 힘차게 불어 황금의 대가 흔들리고 순간 찻잔이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임금님이 곧 온 나라 안에 이름난 도공들을 불러들여 부서진 찻잔을 보이면서 이것을 원래대로 접착을 시켜라. 그러나 이은 흔적이 없게 해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나타나면 너희들의 생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라고 엄중히 말했다. 도공들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도 가루가 된 조각들을 이어 맞추어 원래대로의 찻잔을 만들기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서운 임금님의 엄중한 분부였으므로 모두들 힘없이 궁전을 물러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에 골몰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 우스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그 할아버지는 100년 이상이나 살고 있고 게다가 지금도 훌륭한 물 항아리를 만들고 있다던데. 모두들 곧 먼 시골에 살고 있는 우스만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도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는 파편을 손에 들어 만지작거렸다. 언제까지나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할아버지는 말하는 것이었다. 안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맞춰 이을 수가 없는걸. 도공들은 크게 실망하여 울음 섞인 소리로 어르신,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입을 열더니 알았어. 하여튼 자네들을 죽이지는 않겠네. 임금님께 가서 1년 동안의 여유를 얻어와. 그 동안에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고 말했다. 그 후 1년 동안 할아버지는 작업장에 틀어박힌 채 한 번도 바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365일째의 아침이 되었다. 이제는 이미 도공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다. 도공들은 모두 사형 준비가 되어 있는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벌써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그때 우스만 할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까이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손자인 자팔이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오고 있었다. 우스만 할아버지는 1년 동안에 몰라볼 정도로 여위어 눈두덩은 꺼지고 손은 덜덜 떨고 있었다. 도공에게 가까이 온 할아버지는 자팔에게 보자기를 풀도록 했다. 보자기 안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찻잔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도공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임금님은 찻잔을 손에 들고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어 맞춘 흔적이나 흠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 도공 한 사람이 재빨리 큰 그릇을 가지고 줄지어 선 사람들의 사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금화를 던져주고 여자들은 귀걸이, 팔찌 등을 넣었다. 그릇은 곧 돈과 폐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도공은 그 그릇을 할아버지 앞에 바치면서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모든 사람의 감사의 뜻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뜻은 고마우나 사례는 필요 없네. 나는 있는 힘을 다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이야. 그 결과 이렇게 보물의 찻잔을 후세에 남길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자네들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스만 할아버지는 미련 없이 돌아가 버렸다. 우스만 할아버지의 소문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도공들은 할아버지의 그 세밀한 솜씨의 비수를 배우기 위하여 차례로 찾아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비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네들과 마찬가지로 진흙을 바르고 모래를 섞고 불에 넣어 그릇을 구워 독을 만든다. 그리고 시키는 것도 자네들과 다를 바가 없어.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일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했다. 그리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만들도록 마음을 써왔어.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쓰는 싸구려, 물독이건 임금님이 쓰시는 찻잔이건 나에게는 같은 일이지. 단지 그것뿐이니 자네들에게는 특별히 전할 만한 비술은 없다. 그러나 도공들은 할아버지가 자기의 비수를 남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손자 자팔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곁에서 도자기의 수련을 하고 있었으나 그 역시도 도공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자팔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다. 할아버지, 저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저에게 많은 할아버지의 비수를 전해 주십시오. 집안 사람으로서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작업장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자팔은 할아버지가 손자인 자기에게조차도 비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독을 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갔다. 그것을 보고 자팔의 누이 동생은 오빠를 할아버지의 작업장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자팔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그만두자. 할아버지는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고 있으니. 상관없으니 와보세요. 내가 밥을 가지고 갔을 때 보았는데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누이 동생은 작업장의 한 구석에 있는 보자기에 싼 것을 가리켰다. 자팔은 호기심이 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보자기에 있는 것은 1년 전에 깨어졌던 찻잔의 파편이었다. 이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스만 할아버지는 1년 동안 작업장에 틀어박혀 그 훌륭한 찻잔과 꽃 같은 새 찻잔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온 정신을 쏟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사실을 말했다면 할아버지는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공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할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던 것이다. 손자인 자팔에게까지 새 찻잔을 만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팔은 감격하여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작업장을 나왔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시장에서 돌아오자 자팔은 뛰어가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자팔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다. 이에 우스만 할아버지는 온화하고 자상한 미소를 머금으며 자팔, 너도 끝내는 힘껏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이 즐거워질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의 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나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